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2차전 지주 양극재는 오릅니다. 하지만 전해질, 동박, 그리고 음극재까지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 회사들이 니켈과 리튬 등 핵심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판가 전이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면서 증설도 나서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은 수요 둔화 등으로 고전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649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5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 이익률도 1% 상승된 7.2%로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696억 원으로 3개월 전 추정치인 398억 원에 75% 급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판매 가격인 ASP도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고요. 적극적인 생산 능력 확대로 중장기적 성장 동력에 확보를 했습니다. 자, 메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가 아직까지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양극재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전해질은 원재료인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내리자 여기에 연동되는 판매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를 담당하는 업체들 중에 이제 탑으로 여겨지는 회사들이 후성과 첨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도시의 봉쇄에 따른 수요 충격도 악재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게 납품을 한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관련주들인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부메랑으로 날아오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 내에서는 현대차나 뭐 다른 그런 수입차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혹은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국 내 그 배터리 업체들을 더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라도 하반기에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반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국 시장의 정보기술 제품 수요 둔화와 가동률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멀어지고 있어서 생산 물량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가 하락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소재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요, 원자재,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 방어가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렸지만은 솔루스 첨단 소재 굉장히 동박 쪽에서 타이트한 수요 예측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왜냐면 양극재 이런 건 정말 많은 업체들에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유명한 업체들은 몇 개 없지만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도 양극재 업체들을 하려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음극재, 전해액, 전해질, 분리막 같은 경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원가를 잡아먹는 게 양극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덜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동박은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써야 하고요. 업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요. 또한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SKC, 일진 머티리얼즈, 물론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가져갈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제 롯데로 예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왜냐면 롯데가 솔루스 첨단 소재에도 천억 정도? 네, 아닌가요? 몇백억이었나요? 네, 어쨌든 간에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천억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박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1팀 머트리얼즈를 이제 롯데가 가져가서 이게 롯데 1찜 아니겠죠? 1찜을 떼겠죠? 롯데 1찜 머트리얼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롯데 머트리얼즈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경쟁업체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인수가 또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독과점을 우려해서 뭐 인수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세계적인 탑티어들이 아니니까 뭐 밑에서 뭐 그들끼리 합치는 거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도 로드맵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솔루 첨단 소재는 테슬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증설 물량도 이미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서 증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그 이유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솔루 첨단 소재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근데 대부분 다 올라가지고, 네,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으로는 뭐 이걸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게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주가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차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일봉입니다. 1.32%이고요. 이번 달에 3.73%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저점 대비해서도 상당 부분 올라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투자가 좀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진 주식들이 좀 사기가 어려워요.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또 기다리다 보면 또 그냥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 종목이 정말 몇천 개가 되는데 뭐 SKC에 못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놓치면 놓치는 대로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조 8천억 정도 되는 동박, 또 이제 탄탄한 기업이긴 한데 지금 주가상으로는 좀 타이밍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기관 쪽에서는 매도의 느낌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흐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처분 이유가 뭘까요? 주식 그랜트 4회 이상 대상으로, 네, 뭔가 뭐 퇴사를 했거나 뭐 이래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4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떠날 때 주거나 아니면 들여오면서 지분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필름 사업부를 정리한 SKC입니다. 네, PR 첨단 소재가 나왔을 때 또 이 회사가 또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SKC 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판매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행컴퍼니에 매각을 좀 하기로 했고요. 1조 6천억 정도의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떤 걸 할 것인가? 1.6조 정도 되면 네, 본인 시가총액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금이거든요. 이 거금을 과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가? 왜냐면 지금 투자법상 이제 중간지주회사가 성립이 되는 회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할인율을 뭐 구체적으로 받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좀 그런 면들이 있어서 또 조만간 또 센세이션한 또 발표를 또 할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유상증자 가격까지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하도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죠. 49,500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현재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 여러분 다 아시리라 봅니다. 네, 지금 아마 거의 수익 중일 거라고 봅니다. 거의 뭐 평단가보다 살짝 넘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하락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쭉 뽑아줬으면, 다른 종목도 쭉 뽑아줬으면 수익이 이미 나 있었을 건데 조금 아쉽고, 네, 주봉상은 아직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때는 아니긴 한데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미국 주식장도 봐야 되고 또 지수들 나오는 것도 확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 조만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도 야무지게 또 매수를 한번 해봐야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1조 좀 넘는, 네, 거의 2조 이제 육박하려는 회사입니다. 주가만 다시 6만 원대로 회복한다면, 네, 기간은 매도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죠. 매수세. 물론 좀 강한 매수세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한 6만 주 정도 매수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재무제표만 좀 2분기 개선이 좀 된다면,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뭐 공시, 납품, 뭐 혹은 다른 회사의 납품 공시가 좀 떴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그런 공시들은 뜬 게 없어 보여요. 하반기에 근데 대부분 물량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과연 이제 매각이 누가 될까 또 봐야 되는데 아직 뭐 크게 뭐 나오진 않았고 6월 24일에 최대 10조 초대박 수주라고 되어 있네요. 삼성 SDI한테. 그래서 주가가 24일 요때 아마 많이 터졌던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네, 지지부진하네요. 어쨌든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져가는 회사는 삼성 SDI하고 이제 연결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돈을 투자를 가능하냐, 이게 후속 투자가 또 가능하냐면 증설을 못해서 지분 다 내놓는 거거든요. 빨리 사가서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해서 회사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최대 주주가 내린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회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현금 능력 쪽으로,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일만 해결이 되면 여기도 나쁘진 않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3조 5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또 강했던 또 시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기관에서도 매도세이고 외국인도 매도세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것뿐만 있는데 물론 PR이 좀 높습니다. 40배 PBR도 좀 높고 재무는 근데 좋아요. 재무는 나쁘진 않아요. 재무는 나쁘진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 대기업이나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좀 강한 회사에서 들어와서 지원만 좀 튼튼하게 해주고 증설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저 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근처는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빠지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물탈 그 능력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SK 이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막이 사실 좀 시들시들해진 지가 좀 됐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또 수소차에서도 이제 분리막을 하고 있는 상하프로테크라든가 코롱 인더,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들도 뭐 수소차가 무너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분리막에 대한 시야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뭐 상장 대비해서 거의 대박주였는데, 공모 주가로 했을 때 굉장히 대박주였는데, 물론 전 그때까지는 공모주에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대박주였는데, 네, 아우 지금 주가 보니까 너무 네 그렇네요. 어쨌든 여기도 지금 헝가리 공장을 증설해서 운영 중이긴 한데, 수율 부진과 고정비, 뭐 상각비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라서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기간은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기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좀 하락을 좀 하게 됐고, 거기다가 또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 적자를 보면서 좋지 않은 효과를 좀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이 과연 이대로 이루어질지 혹은 또 적자로 갈지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여기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기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하고,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SK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이 회사의 이제 모회사로서 지금 지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에서도 지금 뭐 현금 성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상증자는 안 할 것 같고, 유상증자 한다라는 거는 진짜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대부분 SK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딜을 많이 하잖아요. SK 바이오팜도 그랬고. 그래서 이 SK 이노베이션에서 여기를 매도를 해서 여기를 살리든 뭐 다른 회사를 살리든 뭐 그런 결정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좀 잘 마음속에 좀 새기고 계시고, 지금 대부분 이번 연도 5월인가 벌써 1년도 지났죠. 네, 근데 이제 최대 주주의 그 보유예수 물량이 1년 6개월인지 2년인지 아니면 1개월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매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알아보십시오. 그 기간에 맞춰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구간이라면. 네, 공모가가 이제 아래로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나 초기 투자자 이거나 아니면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 60%가 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거 인지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첨보입니다. 첨보 1% 오늘 올랐는데, 전해질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비쌉니다. 여전히 좀 비싸요. 2조가 되는 회사긴 합니다. 네, 액면가 대비해서 너무 비싸고, 외국인의 매수, 아니죠, 매도죠. 그다음에 기간의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감은 있지만은 네,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과연 나올지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PER 40배, PBR 6배, 굉장히 높네요. 네, 요거는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후성. 네, 후성 같은 경우는 거의 3%에 가까운 2.95%인데, 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네요, 그 전에. 엄청 내려왔었네요. 근데 그래봐야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뚫고 내려오면 답이 없습니다. 네, 1조 7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후성으로 봤었을 때는 대량 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왔고, 네,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왔고, 기간은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주지만은 기간 외국인에 비해서는 많이 해주진 않고 있고,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온 시점들이 대부분 다 CFD 이걸로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표 보시면은 재무표는 1분기 잘 나왔네요. 2분기도 과연 나올지. 네, 근데 뭐 중국에서 좀 충격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 컨센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네,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주전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8%, 3%에 가깝게 올랐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을 깨면서 내려왔고, 저도 투자를 했었던 회사인데, 너무, 요 한 달을 못 기다려가지고 매도를 해버렸는데, 아쉽고, 그때 갖고 있었으면, 예, 정말 쭉쭉 갖고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예, 10만원 깨질 때 바로 팔았을 텐데. 예, 저 또한 좀 너무, 안타깝다. 물론 이런 종목들 뭐, 구독자분들께서 혹은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은 주식이 좀 항상 아쉽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사족은 좀 그만하도록 하고요. 대주주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보면, 지금 상승폭과 하락폭을 좀 재봤을 때 여기 아직 밑둥이 좀 남았다라는 거. 근데 그게 살짝 지금 나온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더 추가적 하락의 염려성이 있지만, 이 20개월 봉선 지키냐 못 지키냐 여기에 조금 달려있다. 1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강보합, 그 다음에 기간 매수인데 강보합, 여기도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0억 정도의 자사주, 신탁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신탁은 의미가 없고, 노루페인트하고 대주전자재료하고 2차전지 핵심 물질 특허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페인트주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강페인트, 그 다음 삼합페인트, 그 다음에 노루페인트까지. 그 노루페인트는 지금 현재 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보를 하나씩 모으시는 게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네요.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 컨셉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좀 나온 뒤에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여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NNF처럼 막 기간이 살아가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외국인이 또 들어올 땐 들어오고 또 거래는 없으면 확 없어버리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방향성을 잡고 내려오는 건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대부분 동박 쪽,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저도 들어가 있지만은 유증가의 밑에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항공주처럼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악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중에서 제 그 2차전지 이쪽 줄을 보고서를 잘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 가격들의 이제 안정화세를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사실 전액은, 그러니까 전액은 이제 그게 받았는데, 동박은요 사실 원자재가 오른 적이 없어요, 별로. 물론 알루미늄 값 이런 게 오른 건 있는데, 그 배터리 셀에 이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변경되고 이런 게 없는 걸로 이제 제가 그 보고서를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잘못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같이 좀 묶어서 알루미늄도 내려가고 뭐 전액이 사용되는 것도 내려가니까 뭐 같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또 있으실 텐데, 동박 쪽은 앞으로 더 그 수요적으로 타이트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네, 동박 쪽은 꼭 성공할 수 있겠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SKC, 그다음에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뭔가 좀 확실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슬로우 첨단 소재, 아니면 나는 지금 위기 때 들어가서 항상 난 강심장이니까 하시는 분들은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들어가시고 바라고, SKIE 테크놀로지는 조금 조심하시고, 첨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후성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준제대로도 조금 더 두고는 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